네, 코스피가 오늘 4천선을 돌파하면서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삼성전자도 사상 처음으로 10만 전자를 달성했는데요. 코스피 4천 시대 의미 그리고 전망을 전문가를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4천선을 돌파를 했는데 먼저 코스피 4천 시대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지 의미를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여쭤볼게요. 네, 일단 4천선을 돌파를 했지만은요, 앞으로 4천선을 지키는 데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자 이런 쪽입니다. 예. 아마 국내 혹은 해외 그 어느 전문가도 이렇게 빨리 4천선을 돌파할지는 예상을 못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이 이제 슈퍼 위크라고 해서 중요한 빅 이벤트들이 변곡점들이 있는데 그 전에 먼저 4천을 돌파해놓고 시작을 했었거든요. 예. 자, 그래서 오늘 들뜨고 좋고 기분도 좋은 그런 날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번 한 주 넘어야 될 산들을 다 넘고 다음 주 월요일에도 이 4천을 지키는지가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 좀 흐름을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국내 증시 흐름은 이제 초반부터 좀 어떻게 지켜보셨나요? 네, 장 초반부터 함께 보고 있었고 프리마켓 때부터 보고 있었는데요. 이미 프리마켓이라고 하죠. 8시 시작 때부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급등 출발을 하면서 예. 한 어제까지 한 1.53% 정도만 오르면 4천 피다 이런 얘기들을 저희들끼리는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미 8시 때에서 4,000포인트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본장에서 4,000포인트를 출발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흐름이 오히려 더 좋게 끝났었고 특히 놀랐던 거는 수급이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빅 이벤트들이 남아있는 그래도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와중에도 오늘 거래소에서 6,500원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거의 2,400원 가까이 순매수를 보였었거든요. 예. 그 힘이 결과적으로 끝까지 오늘 하루에 탄탄하게 버텼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또 국내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의 주가가 사상 처음으로 10만 원 선을 오늘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주가도 53만 5천 원에 장을 마감을 했는데 이렇게 이 반도체 대표주들이 이제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AI 테마, 한때는 AI 지금의 주가들이 관련주들의 주가들이 거품이다, 아니다 이런 논란도 있었는데 이 실제적으로 실적이 찍히고요. 돈들이 오고 가는 것들이 확인되면서 최근 들어서는 AI 거품론들을 제기하는 전문가 그런 회의론들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그 AI 산업의 아주 기본이 되는 쌀, AI 칩의 그 핵심이죠. HBM을 갖고 있는 우리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주가가 큰 틀에 있어서 한국 증시를 견인을 했고요. 예. 그런데 이 AI 테마, AI 반도체 외에도 이 4,000포인트에는 조금 더 많은 요건들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유동성 장세죠. 최근에 금값도 폭등하고 모든 것들이 올라간다니 에브리띵 랠리의 근원에는 실질적으로 코로나 때 풀었던 그 돈들을 회수를 거의 못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전 세계를 떨어다니는 풍부한 유동성이 기본에 깔려 있고 여기에 AI 테마, AI 산업이라는 좋은 재료가 있었고요. 또 하나 국내 증시에선 역시 이재명 정부의 주가 부양 정책입니다. 네. 현재 신정부는 이 국정 목표에 아예 5,000포인트 달성이라는 그 포인트까지 찍어서 명목화했거든요. 이런 것들은 거의 역대 정부 중에 처음이었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의 주가 부양 정책 여기에 2번, 이제 곧 3번까지 되겠죠. 3회에 걸친 상법 개정안이 힘을 더해줬고 또 하나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것은 네. 한미 관세 협상이 지금 잘 안 되면서 자동차 관련주들이 상당히 힘들거든요. 근데 국내에선 현대차, 기아차들이 자동차 대형주가 시총 상위 종목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실은 자동차만 있었으면 이런 어떤 이제 빠른 기염을 토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 우리에겐 조선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한미 관세 협상의 난항이 마스가 프로젝트라고 하죠. 이 K 조선을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견인차 역할을 하면서 자동차의 약세를 조선이 커버했다. 커버 그 이상으로 견인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합쳐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대표주들이 지수 상승을 견인을 했고 이재명 정부의 정책 그리고 한미 관세 협상 상황도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4천선을 넘었다. 예,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겠는데 또 이번 주부터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에서 증시에 영향을 줄 만한 그런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먼저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이 남아 있고 또 에이펙 정상회의 같은 이벤트도 있는데 증시에는 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계시나요? 그렇습니다. 원래 이런 빅 위크, 슈퍼 위크에서는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그 결과들이
정해진 것도 예상되는 것들도 있지만 변수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제가 앞서 모두에 미리 4,000포인트를 찍고 출발한 것이 상당히 이례적이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연준의 금리 정책, 이 10월 FOMC 회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거의 금리 인하로 이제 확정되고 있는데 우리는 연준만 보고 있지만 유럽 중앙은행이죠. ECB 그리고 BOJ, 일본 중앙은행도 이번에 통화 정책을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우리에게 특히 중요한 것은 BOJ입니다. 요즘에 엔화가 이제 다카이치 총리 들어오고 나서 엔화 약세 정책 실시한다라고 하면서 엔화 약세되면서 우리 원화 약세를 만들고 환율이 급등한 그런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이 영향도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수요일 오전에 한미 정상회담, 네. 그리고 목요일 오전에 미중 정상회담, 그리고 그 다음 달 11월 초에 있을 한중 정상회담의 이런 정상회담들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말은 정상회담이지 재료로 보면 관세 협상의 타결입니다. 가령 한미는 한미 관세 협상 타결, 미중은 미중 관세 협상 타결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이 부분이 가장 불확실성이 큰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도들은 굉장히 낙관하는 보도도 있고 긍정적인 소식도 있지만 이 부분이 가장 변동성을 키울 것 같고요. 그 다음이 실적입니다. 미국으로 가면 빅테크, 우리가 M7 하는데요. 그 M7 중에서 5개 기업의 실적이 나오게 되고 수요일 오전, 공교롭게도 이 한미 정상회담이 있을 때입니다. 거기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함께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글쎄요, 뭐 잘 나올 건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또 아킬레스 건이 될 수 있다. 이런 평가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하신 것처럼 이번 주에 미국 빅테크 실적 발표도 있고 수요일 목요일에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 발표도 예상이 돼 있는데 이런 좋은 흐름이 계속 이어지지는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뭐 이제 낙관론 뭐 이렇게 또 조심하자는 쪽이 있는데요.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만 놓고 보면 시장이 너무 좀 큰 기대를 미리 했다. 실은 영업이익 10조를 얘기하다가 지금 11조를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 뚜껑을 열었는데 12조를 냈다. 분기 실적 하이닉스가 혹은 13조가 나왔다. 그러면 또 대폭등을 하겠지만 이게 한 11조 선에서 멈춰진다라고 하면 이제 K 주식시장의 아주 특성이 있습니다. 이제 실적 셀온이라는 건데 네. 이 정도까지 높여서 기대를 잡아서 미리 주가를 땡겨 놓으면 그 이상을 아웃퍼폼하지 못할 때는 조금 조정을 받는 그런 케이스도 있어서 저는 이미 현재 주가, 특히 오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7%, 지금 이제 본장에서는 4.9%인데 애프터 마켓까지 가서는 7%대 급등이 그렇군요. 나오고 있거든요. 네. 예, 지금 이제 장에서는 역시 그러니까 이번 주 수요일 날 나오게 되는 그 분기 실적 11조까지도 이 주가에는 저는 반영돼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 이상을 내지 못한다면 조금은 쉬어갈 수도 있겠다. 이게 뭐 급락이다 폭락이다가 아니라요. 그렇죠. 이제 좀 한숨 돌려야죠. 매일 뭐 폭등할 수 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하신 부분이 이제 일단은 4천은 넘겼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이런 지수 상승이 이제 연말까지 이어질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거든요. 또 일각에서는 이제 5,000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도 커지는 부분인데 연말까지의 장은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단 가장 중요한 모멘텀, 이게 불확실성의 끝판왕이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는 게 중요한데요. 역시 한미 관세 협상입니다. 실은 한미 관세 협상이라는 그런 어떤 불확실성과 리스크를 두고도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주식 폭식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올라왔었는데요. 네. 이제 어찌됐건 이번 주 내, 특히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사이에서는 한미 관세 협상에서의 큰 불확실성 하나가 해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게 이제 미리 좀 이런 말을 해서 그렇지만 이제 아예 결렬이 되고 이것 때문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마치 브라질과 인도처럼 페널티 관세를 주는 그 정도의 파국이 아니라면 글쎄요. 지금 그것 때문에 잘 안 된다고 해서 주가가 흔들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에 하나 이게 파국 정도가 아니라면 4천 혹은 그 이상까지도 함께 갈 수 있는 좀 중장기적인 상승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주식이 없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분들은 뭐 오늘 내일 너무나 흥분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수요일, 목요일 한미 또 미중의 관세 협상까지도 한번 보고 또 들어가는 또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제언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